안녕하세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염규석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가맹사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가맹사업이 뭡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맹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프랜차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중에 나가보시면 많은 형태의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그 음식점이라든가 도소매, 서비스업 이런 업종을 많이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또 편의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분쟁을 조정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것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가맹사업거래 질서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정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일선에서 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분쟁 피해 신고를 어디에다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본사에서 얼토당토하는 주문을 한다든가 혹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 했을 때 어디 가서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그 피해나 혹은 도움을 청할 수 있나요? 소비자보호원이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소비자보호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제조자 혹은 생산자와 일반 최종 소비자 간의 이런 분쟁이라든가 피해가 발생해주면 해결해주는 B2C의 관계에서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해주는 그런 기구고요. 저희 프랜차이즈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 가맹점주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본부라고 하는 사업자와 가맹점 사업자라고 하는 사업자 간의 대등한 거래 질서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맹사업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주가 어떤 일을 하다가 피해를 발생하게 되면은 소비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아무리 찾아가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금방 소비자보호원을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일정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보원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가맹본부가 자기가 구축해놓은 사업 시스템을 어떻게 보게 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소비자에 해당되는 가맹점 사업자한테 팔아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형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원을 찾고 있는데 바로 이런 어떤 그 가맹점 사업을 하시는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소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그 가맹점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 때문에 이 가맹점 사업과 관련된, 즉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가맹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등한 사업자로서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소비자라는 어떤 아마추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항상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가맹점 사업, 가맹본부한테 의지하고 의타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소비자에 준하는 피해가 또 사실상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비자에 준한 피해와 준해서 대량적으로 이런 많은 정형화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규제하고 또 이런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이런 가맹사업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2002년도에 시행이 돼서 지금 한 5년째 지금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자, 가맹사업을 하면, 즉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가장 어떤 것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다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본사. 근데 저는 그 예전에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본다. 또 가맹본사의 어떤 일방적인 지위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망한 가맹점 사업자들이 많다. 그래도 IMF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옷을 벗고 정년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때 새롭게 시작한 것이 이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때요? 전재산 실질적으로 뭐 그 퇴직금을 털어놓고 한 전재산이 가맹본부가 망하거나 혹은 가맹사업이 실패함으로써 피해본 이런 사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하게 된다면 어떤 피해를 본다는 어떤 이런 선입견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말 훌륭한 유통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는 그 퇴직자가 뭐 어느 음식점을 한다든가 어떤 물건을 판다든가 어떤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가맹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영업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경험이 없는 창업자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험을, 가맹본사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또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적은 비용으로 전국적인 체인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맹점 사업자들의 어떤 마인드도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맹본사가 자기 갖고 있는 노하우를 구축을 해서 이것을 가맹점 사업자한테 파는 거잖아요. 팔면서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가맹금을 받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일정한 경우는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4시간 영업을 하죠. 근데 가맹점 사업자가 만약에 오늘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을 닫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왜? 가맹본사와 약속을 했거든요. 이 편의점은 24시간 하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그러게 되면 본부 입장에서는 통제를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지도, 통제, 훈련이라는 요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여서 내 노동으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지도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요소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 시스템성으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불공정한 요소가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맹점 사업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이런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맹사업법은 이런 프랜차이즈의 특성이나 속성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 와중에 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공정적인 요소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법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한 대등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 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맹본부에게 주어진 정보 공개 제공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이 정보 공개 제공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래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어떤 그 회사의 일반적인 재정 상태라든가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것을 기재한 문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 정보 제공 의무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다수의 가맹본사들이 과연 이 정보 제공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느냐. 한 해에 가맹점이 창업한 가맹점 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12만 개 정도가 창업이 됩니다. 12만 개 정도가 가맹점이 창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 제공을 한 가맹본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현행법은 그래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건도 없는 현실을 규제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이 법이 갖고 있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희망자는 서면으로 정보공개서 제공을 요청했을 때만 이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가맹 희망자들, 즉 자기가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맹 희망자들이 정보 제공이라는 것도 의무도 모를 뿐더러 서면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어떤 규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올 7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무조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이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가맹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많은 어떤 가맹사업 시장, 즉 프랜차이즈 시장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규제 속에서 실질적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이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된다 하게 되면 찾아가는 것은 어디냐면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맹사업법을 관할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처벌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 대 개인의 거래관계거든요. 가급적 국가에서 개입을 꺼려해요. 당사자 자치를 해결해라 하는 것이 국가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양산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처벌하기에 앞서서 이런 피해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분쟁조정협의를 통해서 먼저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한다면은 혹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처벌을 면제해 줄게. 합의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2년 11월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국이 운영된 시점 11월부터 이제 2003년 1월부터 저희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와서 선 이유가 2003년 1월부터 지금 2007년도 그 10월까지 어떠한 유형들의 분쟁들이 많이 발생했고 어떠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제가 이 프랜차이즈 하게 된다면 뭐 부정적인 선입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2003년부터 제가 일을 쭉 해보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피해 사례를 해달라라고 하긴 안 하고 분쟁 사례로 이름을 바꾼 것도 피해라는 일방적으로 당사자의 어떤 그 우월적 지위라든가 계약 파기라든가 그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말하지만 분쟁은 그뿐만 아니라 단순한 어떤 그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까지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식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건 정말 다양하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계약 체결하기 전 단계부터 그리고 계약의 종료까지 이런 분쟁들이 다양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쉽게 설명한다면 우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이런 발생하는 분쟁들을 우리가 한번 쭉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계약 체결 시에는 어떤 분쟁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맹 희망자다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창업하겠다는 정보를 물색하겠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또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뒤져서 그 해당 가맹본부나 혹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 찾아가겠죠. 찾아가면은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손님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약간 과정을 할 수 있겠죠. 약간 과정을 하는데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과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적어도 하루에 얼마 이상은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 그럼 어떻습니까?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하루에 얼마? 수치적 계산 딱 해보면 한 달에 얼마가 딱 나오거든요. 괜찮네. 회사에서 이 정도 제공해주고 또 이 정도 가맹금이면 충분하겠네 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막상 계약을 체결해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죠.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보면은 약속이 다른 게 많아요. 적어도 계약을 체결하면 영업점을 개점할 때 회사 측에서 뭘 해준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광고 홍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회사의 어떤 사장이나 이분들이 말하기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해서 막상 그 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계약 체결하고 영업 전에 회사의 교육을 받아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영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이건 좀 생각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또 중간에 뭐 그 가맹금을 돌려달라든가 이런 분쟁이 또 발생한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의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을 통한 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가맹사업법 7조에 보면 정보 제공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정보를 이제 가맹본부는 어떤 내용을 정보를 제공하냐면 우리 회사 일반 현황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 현황, 그 다음에 또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가맹금의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정보를 통해서 제공하잖아요. 그때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어떤 것까지 일반적으로 구두로 많이 제공하냐면은 예상 매출액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정보 제공함에 있어서 이 받은 정보가 과장되거나 혹은 중요한 사항에 누락이 되거나 혹은 허위 사실을 제공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현행 가맹사업법 9조에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규정에 위반이 돼 버립니다. 그 규정에 위반이 되면은 1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상담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계약 체결할 때요, 이 가맹점에서 가맹 본사 직원이
얼마를 어떻게 해준다고 했고 얼마 정도 매출을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 매출은 전혀 보장도 안 되고 지원금도 안 주고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더 이상 이 사람들 찾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그 사람들을 과연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행 가맹사업법 구조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보공개서 제공 아까 뭐라고 했죠? 서면으로 정보공개서 제공을 신청하고 그로 인해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가맹점 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받았을 때 그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있을 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서 처벌해달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걸로 처벌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과연 또 민사적으로 이 가맹사업법적으로 해결한다면 민사적으로 표시광고법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민법 계약에 일원해서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부분은 또 별개의 다툼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상 매출액의 제시입니다. 예상 매출액의 제시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다뤘던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면 딱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저기 천호동 쪽에 가보면은 천호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다가 이제 빵가게를 개인이 독립적으로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권이 좋다 보니까 일 매출액이 한 120에서 한 150만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상권부 소개해보니까 괜찮더라는 말이에요. 또 개인이 하더라도 저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A1급 상권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가맹점 하나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는 그 옆에다 개설하게 되면 인근에는 다른 독립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도 실질적으로 일매출액이 120에서 150만 원 나오는데 우리 회사의 브랜드로 여기다 가맹점을 개설하게 된다면 회사의 브랜드 파워에다가 영업 시스템에다가 광고 홍보에다든가 이걸 치게 된다면 적어도 자기들은 150에서 한 200만 원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맹점 사업자하고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가맹점 사업자 어때요? 실제적으로 그 옆에 빵가게에서 물어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 가맹본부의 직원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거기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50만 원 이상 매출 보장된다고 했는데 막상 영업을 비용을 한 5억 7천 정도가 비용을 들어간 것 같아요. 권리금에다가 임차보증금에다가 이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런데 영업을 딱 해보니까 일 평균 매출액이 50에서 7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맹점주 입장에는 답답하죠. 그래서 본사에 찾아가서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너희들이 150에서 100, 200까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외식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개업발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가지고 그것이 보통 2, 3개월은 가는데 개업발도 되기 전부터 뭐 7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가맹점 사업자는 은행의 융자를 통해서 빌려서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맹본부에 가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가맹본부에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약 체결할 때 얼마 예상을 보장해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당신이 알아서 한 것이지 우리는 그냥 제시만 했을 것뿐이고 그 스스로의 판단은 당신이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좋은 상권에서 왜 7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거는 가맹점 사업자의 기본적인 영업 마인드가 안 돼 있다.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모든 탓을 가맹점 사업자한테 돌려버린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갑갑해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 사업자는 너무 답답해 놓으니까 은행 빚도 못 갚을 정도고 이자도 못 갚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맹본부하고 계속 이제 클레임을 제기하는 와중에서 타협안이 한 개 나왔어요. 어떤 타협안이 나왔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 내가 그만큼 영업 능력이 부족하다면 회사에서 한번 운영 한번 해봐라. 회사에서 운영해보고 수수료 매장으로 돼버린 겁니다. 한 1년 정도 회사에서 운영해서 매출이 그만큼 나온다면 내 잘못인 거고 매출이 안 나온다면 그 해결책 그때 논해보자 했는데 회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한 몇 개월을 운영을 했는데 똑같아요. 매출액이.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너희들도 잘못했으니까 계약 해지하고 너희들이 회사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금을 회수해달라고 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분쟁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 저희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20평일 경우에 500명이 내점, 하루에 평균 몇 명이 내점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런 식의 자료는 제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협의회는 사실 저희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이 있는데 이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가맹본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느냐, 이런 영업 조조가 또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임을 허위과장 정보로 제공을 볼 수가 있느냐, 이 부분 관련돼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대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내에서는 이제 5천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손해 입은 것이 얼마냐를 따져보니까 권리금도 다시 받고 임차보증금도 받으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손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이제 위로금으로 좀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조정 공관을 냈었습니다. 냈는데 그 회사의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허위과장 정보나 예상 매출액의 실패에 따라서 5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락한다면 자기들이 안 받아들이겠는데 그냥 실패에 대한 위로금으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 해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는 똑같은 사건이, 유사한 사건인데 분식점이었어요. 이거는 또 대기업에서 분식점을 진출했습니다. 진출했는데 거기도 일평균 매출액이 분당 정자동인가요? 그 근처에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루에 1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맹점주가 답답해서 저희들한테 회사를 상대로 해서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했다. 그러니까 가맹금 돌려주고 손해배상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저희들한테 왔어요. 왔는데 그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회사가 좀 많이 잘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상권 분석이라는 것이 아마 그 회사마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제공했냐면은 이제 요 정도 매장엔 이 위치는 하루에 사람들이 몇 명이 지나가고 뭐 노년, 뭐 나이별로, 또 시간대별로, 또 생활 정도별로 해서 분석 자료 딱 보니까 일평균 매출액은 얼마 정도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료를 제공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보장한다는 내용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조정 공관이 나갔는데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예상 매출액입니다. 예상 매출액은 말 그대로 예상이거든요. 예상은 아무도 말 그대로 경제 사정의 변화라든가 수요청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다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예상은 예상일 뿐인데 실매출액과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해서 이것을 허위 과장 정보로 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그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맹본사의 어떤 잘못된 상권 분석이라든가 정보 제공의 잘못도 있지만 그 또 한번 되짚어 본다면은 그냥 경솔하게 그것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 사업자에도 책임의 소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얼마 정도 제공한다든가 어떤 걸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 사실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반드시 문서화해야 됩니다. 계약서상의 특별조항으로 이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뭘 해주기로 했다면 그것을 계약상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없거나 그와 관련돼서 허위거나 과장된 그 가맹본사 같은 경우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 분쟁 사건 중에서 한 70%가 이 허위 과장 정보와 관련된 이런 분쟁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현행 가맹사업법도 바로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다만 지금까지 정보 제공 의무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이 2007년도 올해 7월 4일자로 이것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가 돼서 내년 2월 4일부터 이것이 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 4일부터는 이제는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정보 공개서를 본사는 제공해줘야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그것을 반드시 제공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보 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 계약서도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맹금 최초를 수령하기 전이라든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14일 전까지 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 공개서 미제공으로 처벌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층 어떻게 보게 된다면 가맹점 사업자를 많이 보호하는 쪽으로 이 법안이 이제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약 체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계약 이행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그 종료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한번 살펴보고 분쟁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